이번 북런던 더비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토트넘의 내적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평소의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은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부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팬들은 왜 손흥민이 슛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그의 전형적인 활약이 왜 보이지 않았는지를 의문시하며 그 배경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팀 내의 전술적 문제가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가 동료들의 부족한 플레이를 보완하는 역할에 치중하게 되면 공격에 집중할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슛을 날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경기가 흘러가는 동안 손흥민이 더 전방에서 상대를 위협하지 못한 데는 팀 내 구조적인 불협화음과 선수 개개인의 부진이 깊이 얽혀 있는 듯합니다. 더욱이 경기 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인터뷰는 그 충격을 더했습니다. 로메로는 몇몇 선수들의 경기 내 태도와 지속적인 무책임한 플레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주장인 손흥민에게조차 미안함을 느낄 정도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북런던 더비 경기는 경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며 축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토트넘과 아스날의 라이벌 관계와 함께 손흥민의 활약 여부는 승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예상되었습니다. 아스날의 전설적인 선수 엠마누엘 프티는 토트넘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손흥민을 지목하며 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경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죠. 아스날이 홈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력을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만큼 손흥민의 활약은 더욱 기대됐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손흥민은 아스날의 수비진을 위협했습니다. 특히 부상 복귀 후 첫 선발 출전한 천억의 사나이 이슬람계 스트라이커와 함께 손흥민은 측면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스위칭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었죠. 전반 초반 손흥민의 패스는 콘셉트티에게 연결됐지만 아쉽게도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전반 13분, 손흥민은 특유의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패스를 끊어내며 다시 한번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손흥민이 연결한 패스는 슬란 킨에게 전달되었지만 킨이 결정적인 순간 망설이다 결국 상대 수비수에게 저지당하고 말았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서 손흥민의 압박과 패스가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슬란 킨이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팀의 흐름을 크게 방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은 그야말로 혼자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솔랑케의 결정적인 찬스를 날린 장면에 대해서는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슈팅을 했을 것. 이라는 평가는 그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과 결단력이 그만큼 아쉬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개인 기술을 통해 상대 수비를 벗겨내며 몇 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턴 동작은 토트넘 공격의 희망을 살리는 장면이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브랜던 존슨, 쿠루셉스키, 솔랑케 등 최전방에 배치된 선수들이 계속해서 마무리에서 실수를 범하며 6만 명의 홈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손흥민이 창출한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는 동료들의 부족한 결정력은 팀 전체의 공격력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후반, 손흥민은 연이은 스프린트로 확연히 지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아스날이 후반 19분 코너킥에서 선제골을 넣은 이후 상대는 두 줄 수비를 펼치며 경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갔고 이에 반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메로를 최전방에 올려 무리한 크로스 플레이를 시도하는 소극적인 전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침투를 시도할 때조차 동료들이 이를 무시한 채 크로스만 올리는 장면은 팬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계 화면에서도 몇몇 선수들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며 손흥민의 역할이 더욱 고립되어 보였죠. 경기 막판, 손흥민이 첫 번째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스날 수비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 공격진 중 유일하게 빛났던 선수가 손흥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삼성 미드필드까지 내려와 공을 받으며 허리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형편없다는 혹평을 받았죠. 특히 토트넘의 전설적인 선수 제이미 오하라는 손흥민이 슈팅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럴 기회를 전혀 주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현재 토트넘의 공격진 중 손흥민 외에는 기회를 만들어낼 선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의 모든 공격 기회가 손흥민에 의해 창출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경기 초반, 손흥민이 압박을 통해 만들어낸 결정적인 찬스를 솔랑케가 허무하게 날려버린 장면은 오하라가 꼽은 문제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영입이 실패로 끝났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그는 솔랑케가 1,000억이라는 가격에 걸맞지 않다고 믿기 어렵다며 토트넘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의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인터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경기 도중 쓰러지는 모습까지 보이면서도 끝까지 아스날 공격진을 상대로 인상적인 수비를 펼쳤습니다. 경기 후 포스트 매치 인터뷰에서 로메로는 패배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팀의 패배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손흥민은 주장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지만 팀 전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몇몇 선수들은 기회를 놓쳤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 손흥민이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뒷받침할 만한 선수들이 부족했다. 이번 북런던 더비 이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발언은 토트넘의 내부 문제를 조명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 아스날을 압도했다. 하지만 나의 실수로 골을 허용했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는 솔직한 자기 반성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로메로는 후방에서 경기를 지켜본 시점에서 팀이 손흥민의 좌측 돌파와 압박으로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기회들을 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손흥민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경기를 잡았을 것 이라는 말은 손흥민의 결정적인 역할과 그가 가지는 영향력을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로메로는 경기 도중 쓰러졌을 때 손흥민이 다가와 괜찮냐? 고 물으며 팀을 이끌어가는 주장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단순히 경기에서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팀 내외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흥민의 책임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이 지쳐 쓰러진 모습은 팀이 그에게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로메로는 다른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며 반복되는 팀의 문제에 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강도 높은 발언은 팀 내부의 문제와 일부 선수들의 부진을 꼬집는 것이었으며 이는 축구 팬들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고군분투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팀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로메로의 직설적인 발언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북런던 더비 패배 이후 손흥민의 리더십과 팀의 전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토트넘이 최근 승리를 거둔 경기들이 대부분 손흥민의 활약 덕분이었다고 말하며 브랜던 존슨과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존슨에 대해 주전 자격도 없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며 팀 내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이 측면에 고립된 채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큽니다. 팬들은 왜 좋은 득점 찬스에서 항상 손흥민이 공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전술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전술이 손흥민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짧지만 깊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정말 좌절스럽고 슬프지만 이런 순간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 몇 팀의 결속과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특유의 겸손함과 책임감이 엿보이는 인터뷰였지만 팬들은 그가 느꼈을 실망감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패배로 토트넘은 23위로 추락하며 순위에서 크게 밀렸고 손흥민이 팀을 위해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부상 없이 경기를 즐기고 다시 한번 팀을 이끌어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정말 좌절스럽고 슬프지만 이런 순간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 몇 팀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책임감은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팀의 핵심 선수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는 개인의 아쉬움을 넘어 팀의 결속과 발전을 강조하며 주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흥민의 헌신과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팀 내 전술적 문제와 일부 선수들의 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좋은 찬스를 만들어도 이를 마무리할 동료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 내내 손흥민의 고립된 플레이를 보고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브랜던 존슨, 쿠루셉스키, 솔랑케 등의 선수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팀의 공격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은 골 찬스를 만들고도 자신의 장기인 마무리를 보여줄 수 없었고 토트넘은 결국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가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술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팀 동료들이 손흥민의 리더십에 부응하고 그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흥민 혼자서는 팀을 구원할 수 없기에 토트넘 전체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